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기본이라는 것이 있죠. 등산에서도 기본이 되는 예절이 있습니다. 산만 잘 탄다고 해서 훌륭한 등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민폐가 안 되는 등산 에티켓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등산 정보와 등산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등산에도 기본 에티켓이 있습니다. 등산 예절이죠.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에든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고유한 관행이라는 것이 있죠. 이러한 고유한 관행은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면 민폐가 되고 비난이 따르죠. 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기 때문에 다수의 등산 동호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필요한 예절, 즉 공종 예절이라 할 수 있는 등산 에티켓이 있습니다. 등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보통 등산에서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을 말할 때 산악회만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단체가 아니어도 소그룹이나 개인까지도 알아두고 지켜야 할 등산 예절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키면 편리하고 기분도 좋은 기본적인 등산 예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산행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공공연하게 지켜야 할 약속과 같은 것이지만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간단하면서도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등산에서 지켜야 할 예절 첫 번째는 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중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입니다. 산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의 눈에 많지 않고 도시처럼 감시 카메라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별도의 쓰레기통이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 쓰레기를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 가면 등산로 주변에 비닐봉지나 음식물 등의 그런 쓰레기가 뒹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없거나 아니면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귀찮아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산에 버리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등산할 때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도 등산 초보 시절에는 잘 몰라서 쓰레기를 담을 봉투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확실히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쓰레기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담을 비닐봉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산은 자연입니다. 자연 그대로 남아있도록,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상태로 보호해야겠죠. 산에서 지켜야 할 등산 예절 두 번째는 시끄럽지 않게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곳이 도심과 떨어진 공간이고 포근한 자연이라서 기분도 업되기 때문에 산에 오르면 기분이 들뜨기 마련이죠. 하지만 산이라는 환경이 비록 도심과 같이 대중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산에도 자연의 주인공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객 중에 그런 분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지 않는 게 에티켓입니다.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틀고 다니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좋아해서 듣는 음악이라 해도 다른 분들은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악을 억지로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에서도 관심 없는 확성기 차량이 소음으로 들리는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은 소음과 다를 바 없죠. 음악을 좋아하거나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은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크게 틀지 않고 본인만 듣는 방법으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간단하지만
음주, 고성방가도 안 되겠죠. 산에서 술 기운이 가득하고 휴식 모임처럼 시끄러우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산에서 지켜야 할 등산 예절 세 번째는 산 정상에서 지켜야 할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보면 대부분 정상 표지석 부근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상에서 대부분 인증샷을 찍게 되죠. 개인 사진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등산팀이 오랜 시간 독점을 하고 끝도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대기하는 팀이 많을 때에는 적당한 시간만큼만 쓰고 양보해 주는 것이 좋겠죠. 또한 많은 분들이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상에 사진을 찍는 공간이나 보행로를 막고서 식사를 하게 되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의 동선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빗긴 공간에 자리 잡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에서 지켜야 할 등산 에티켓 네 번째는 통행 방향과 길 비키는 방법입니다. 등산로는 천차만별이어서 폭이 넓은 길도 있지만 겨우 두 사람이 비껴갈 만큼 좁은 길도 있습니다. 이때 서로 약속된 방향으로 비껴가지 않는다면 불편하기도 하고 경사진 곳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등산 보행 시에도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관되게 우측 통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행이 있고 길이 넓을 때는 나란히 걸어도 되지만 좁은 등산로에서는 일행끼리 나란히 걷지 않고 한 줄로 해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나 앞지르기 하는 사람에게 비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산에서 지켜야 할 등산 에티켓 다섯 번째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보행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보행 길이 너무 좁아서 겨우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경사가 급하거나 낭떠러지가 있거나 방해물이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날 만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으로 만들어진 계단이나 로프가 있는 경우 일행이 길게 차례로 한 명씩만 가야 하는 코스가 있죠. 이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살펴보고 먼저 진입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진입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이 됐다면 올라가는 사람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고 내려가는 분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더 힘들게 산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내려오는 사람이 양보하는 원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서로에게 더 편한 등산 보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차피 한 사람만 지나는 길을 비껴가는 방법은 사소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등산을 하다가 보면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고 꽤나 짜증이 나고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좁은 계단이나 경사진 길에서 양보가 없이 엉키게 되면 시간만 지체되고 위험하기도 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지켜야 될 등산 에티켓 여섯 번째는 등산 장비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등산용품 중에서 특히 배낭과 스틱을 주의해야 됩니다. 배낭의 경우는 등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에게 어떤 방해를 주게 되는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산행할 때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도 충분한 공간을 두고 비껴가거나
돌아서지 않으면 본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치게 됩니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몹시 불쾌한 거죠. 스틱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장비입니다. 스틱을 접었을 때는 스틱의 끝이 땅을 향하도록 하고 고무 패킹을 씌우고 파우치, 배낭에 넣는 방법 등으로 스틱의 날카로운 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 중에는 앞사람의 스틱의 끝이 뒷사람을 찍을 수 있고 반대로 뒷사람이 앞사람의 발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산에서 보행할 때 사람 사이에 보행 간격이 너무 붙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일행이 있는 단체 산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경사가 있거나 거친 길은 더욱 넉넉한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등산 에티켓이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생략했습니다. 혹시 더 짚어봐야 될 것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등산하는 분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편리하도록 불문율처럼 관행화된 등산 예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등산인들이 지켜나가면 서로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예절, 이 등산 에티켓 잘 이해하고 공유하셔서 산에서 만나는 산후님들끼리는 더욱 유쾌하고 좋은 등산 문화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